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한 주 흘러서 또 이번 주가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공부를 한다. 그래서 쟤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면은 좀 여러 가지 시각으로 이런 걸 보여주는 게 교수로서의 의무다. 권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 음식 중에 무가 빠진 음식은 참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무에 대한 특징이나 효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무 여기 뭐 영어로 써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외국에서 그 논문을 발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국제 무대에서도 이런 게 통하는구나. 또 이런 것들을 그 세계 사람들도 공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이제 다 동양이죠, 동양. 한자 문화권에서 중국이나 일본 가서 발표한 건데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발표하다 보니까 참고적으로 이게 한글이 없어요.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 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어떤 일본 말로는 그 한자로 대근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중국어는 나복, 내복, 우리는 무, 영어로는 레디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무에 이제 일단 언제부터 있었느냐. 그래서 이게 요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일본에서 제가 발표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약간 일본어가 한두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러 내가 없앨까 하다가 일부러 재미 삼아서 이런 거 넣어놨습니다. 그냥 무에 대한 기원은 예전에 이런 그 이집트 있죠, 이집트. 이집트 피라미드에 이게 나온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 당시에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때 물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어떤 벽화 있죠, 벽화. 이집트 벽화. 이런 어떤 피라미드 벽화의 기록이 나와 있다. 그래서 여러 데 보니까 그 노동자들이 그 마늘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대단하지 않아요? 또 이런 어떤 양파를 먹고 기운을 차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무가 나와요. 즉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집트 노동자들이 2000년 전, 3000년, 몇천 년 전에부터 일어나서 힘들잖아요. 힘들 때 먹을 수 있는 게 뭐냐? 마늘, 양파, 무였다. 거꾸로 말하면 뭘까요? 요즘 말로 정력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다가 기운 딸린다. 이거 먹으면 좋다는 얘기예요. 특히 요 무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게 태음인들이 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 무 하면 우리는 보통 소화제로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태음인들이 기운 딸리고 힘들었을 때 물을 먹으면은 기운이 나고 정력이 좋아져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제 학생 신분 중이라 결혼한 분도 있고 총각도 있고 처녀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혼한 사람 안 한 사람 있습니다만 우리는 흔히 정력하면은 흔히 말 단순한 동물적인 섹스 이게 아니에요. 정력이 좋은 사람이 공부를 해도 잘해요. 예, 고시 준비도 잘하고요. 프로젝트도 잘하고요. 일도 잘하고요. 사업을 해도 정력적으로 해요. 그런 의미의 정력인 거지, 단순하게 동물적인 이런 게 아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정력에 좋다라고 하는 거는 좁은 의미로는 동물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넓은 개념으로서 기운이 좋아서 일을 잘한다. 공부도 잘한다. 시험 준비도 잘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또 이따 또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나에서는 이제 한자 문화권인데요. 이 동양, 특히 이제 중국 문화권에 속하는데 우리는 흔히 한문하면 한자 하면은 중국에서 다 만들었다 생각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든 한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한자는 중국과 우리가 동시에 그리고 서로 협조해서 만든 것이지 일방적으로 했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의 동양권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 중에 하나가 시경이에요. 오래된 옛날 시를 모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아행기야 나는 들판
들판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즉 걸어간다. 그 들판에 가서 언체기 복이라. 여기서 복은 뭘까요? 무죠, 무. 우리 먹는 지금 주제가 무니까 무를 채는 캐더라. 즉 쉽게 말하면 내가 들판에 나가서 무를 캐더라라는 시가 나온다는 거야. 이건 뭘 의미할까요? 몇천 년 전에도 동양에 무가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무를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해가 금방 되시겠죠. 그런 근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성소 부부고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허준 알죠? 그 허균, 그러니까 홍길동전 진 사람 기억나시죠? 홍길동전 진 사람이 허균이 그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아하 뭐가 있느냐? 나복은 무예요. 무가 어디서 나나? 나주죠. 그 지금 전라도 나주에서 나온 것이 생산되려 그렇고 무지 좋더라. 맛이 배 있죠. 우리 먹는 배 얼마나 맛있어요. 배와 같고 즙이 많더라. 되게 좋아서 이런 기록이 나와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말로만 우리 뭐 신토부리 뭐 아니면은 뭐 우리께 좋다 할 게 아니라 근거를 좀 찾자. 그래서 예전 기록을 찾아보니까 무가 나주에서 나온 게 좋다 이런 기록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주 사람들 이런 거 이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런 어떤 또 명칭이나 이런 어떤 변화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무라고 하는 거는 옛날부터 길러 먹었으니까 몇천 년도 길러 먹어서 당연히 이름이 많겠죠. 자, 기른 지 얼마 안 된 거는 이름이 한두 개밖에 없어. 근데 100년, 500년, 1000년, 2000년, 30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별의별 사투리, 이름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문제 군방보라는 책을 뒤져봤더니 무라고 하는 건 어떠냐? 내복이라고도 하고 나복이라고 하고 나표라고도 하고 뭐 노복이라고 하고 뭐 포돌이라고 하고 뭐 대근 뭐 자수 온숭 뭐 이런 어떤 다양한 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 이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즉 이름이 무지하게 다양했다. 이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나도 몰라요. 나도 봐야만 하는 거 외우라 그런 게 뜻이 아니라 다양한 이름이 있었구나. 왜냐면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지. 뭐 그거 뭐 어거지로 해라 이런 뜻은 아니다. 이렇게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글로 된 표현을 좀 살펴보면요. 홍만선이라는 사람이 산림경제라는 걸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내복을 한글로 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무라고 쓰죠. 지금은 뭐라고 해요? 이런 무라고 하죠. 지금은. 근데 옛날엔 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런 단어로 쓰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무는 또한 이렇게 있는데 이 용어가 추나 추나도 이름이 다 달라요. 봄에는 파지추, 땅을 뚫고 들어간다 파지추라고 그러고요. 여름에는 하생, 여름에 무성한 잘 자란다 하생이라고 그래요. 가을에는 나복이라고 그러고요. 겨울에는 토요소라고 그랬어요. 즉, 땅 속에는 연유와 같다. 연유가 뭔지 아세요? 우유에서 타락죽, 혹시 아세요? 우유에서 만든 죽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맛있는 건데, 그 연유와 같이 맛있더라. 얼마나 땅 속에 있는데 그렇게 젖과 같이, 우유와 같이 맛있는 거. 이렇게 이름이 붙였어요. 참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 계절에 따라서는 다른 이런 맛이 좀 있어서 잠깐 소개하는 견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기록들이 이런 이제 왕정의 농서라는 책에 써 있어요. 즉 아까 말씀드렸죠. 봄에는 파지추라고 그러고 여름에는 하생이라고 그러고요. 가을에는 나복이라고 하고 뭐 겨울에는 이런 그냥 토막상식으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쭉 나오죠. 덴무, 또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게 한글로 써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해되시겠죠? 근데, 만청이라고 해서 이거는 쇳무, 우리 순무 아시나요? 순무. 우리 강화도 순무 혹시 먹어본 분 계세요? 강화도 순무로 김치 담가면 상당히 맛있죠?
그 순무가 쇳무라고 그래, 옛날에는. 쇳무, 쇳무에다 춘무에서 순무가 됐고요. 된무가 지금의 무가 되는 거예요. 무가 종류가 달라요. 그걸 한자로도 여기는 나보북하고 순무와 다르다. 여기는 만청이고 여기는 나복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꼭 그 뒤에도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그러면 이제 과연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의미가 어떻게 냐 내복이라는 의미가 왜 내복이라고 썼을까? 이제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복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경이라는 책에 뭐라고 썼냐면은 이야 내모 하늘이 줄리자예요. 나에게 내와 모를 주셨다. 하늘이 나를 주신 거야. 그랬더니 제명솔육이라 황제께서 솔육 길르라고 명령을 하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무슨 소리야? 하늘에서 내와 모를 줬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 내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올레자죠. 옛날에는요, 밀가루 내자, 밀레자. 그리고 모는요, 보리모자예요. 자, 다시 그러면은, 하늘에서 밀과 보리를 주셨으니, 황제께서 이거를 해마다 길르라고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지금은 요 내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올레자죠. 뭐, 내일 할 때 내자죠. 그런데,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요, 밀레자로 사용을 했다. 밀가루 레자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요, 시경에 또, 이게, 주자라는 분께서 줄을 달았는데, 이제 번역을 했어요. 이 내는 뭐냐? 뭐라 그래? 소맥이다. 소맥 아시죠? 밀가루. 보리를 뭐라고 그러죠? 대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말도 써놓읍시다. 내는 올레자. 사실은 밀가루래죠. 이거는 소맥이다. 모는 뭐냐? 대맥이다. 라고 주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줄을 달아놨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헷갈릴까봐 책을 써놨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요 밀과 보리가 다르죠. 이게 다른 거 느껴지세요? 이건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시골 사는 사람도 이게 금방 아는데 도시 사는 사람들은 이게 웬 소리야? 이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지금은 이제 맥하면은 보리맥자죠. 그죠? 보리맥자. 근데 옛날에는요, 이게 밀맥자로 썼어요. 밀의 밀, 옛날에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올레자가 아니라 옛날에는 밀레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맥자는 지금은 다 보리맥자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밀맥자다. 전달되죠? 그래서 요 밀이라고 하는 거를 이거는 발로 밟다 이런 뜻이에요. 깔아뭉개다, 쇠. 그러니까 밀가루를 밀곡식을 발로 밟는다. 왜 밟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시골 사는 사람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예전에 봄철이죠. 이른 봄철. 봄 일찍 오면요. 보리나 밀이 싹이 터요. 너무 웃자라요. 이렇게 그러면요. 냉해, 추위가 오면 다 얼어 죽어요. 그리고 땅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들썩거린다고 그러죠. 올라와서. 그래서 옛날에 진압한다 그래요. 보리박이, 밀박이를 해요. 맹류를 밟아줘야 돼요. 그러면은 땅이 단단해서 흙이 뿌리에 꼭꼭 차지거든요. 그럼 뿌리가 안 말라요. 그러면 맹류가 잘 자라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 보리밟기, 밀밟기, 진압한다. 용어로는 진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거 무슨 뜻이 될까요? 밀이라고 하는 걸 봄철에 너무 웃자라면 웃자인데 이게 너무 싹이 터서 너무 올라오면은 흙이 뿌리가 들리게 되니까 그거를 밟아주더라. 밟아주다. 그래서 이 맥자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맥이 되겠죠. 옛날에는 소맥이 뭐라고 그랬죠? 밀.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대맥, 보리로 사용해.
의미가 바뀌어요. 이게 고려, 조선 오면서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제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자, 이런 밀을 발로 꽝꽝 밟는단 말이에요. 물론 요 밀은 이제 컸을 때고요. 사실은 밀은 언제 그 봄철에 이게 자랐을 때 이게 그때 밟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합성한 단어가 이게 이 맥이라는 단어예요. 이해가 금방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원을 알으면 참 재밌어요. 이런 것도. 이 보리모자는 뭐냐? 이건 보리모자예요. 보리모는 뭐냐? 이 밀맥자에다가 밀같이 생겼는데 보리야. 보리목자. 아까 이게 뭐라고 그랬죠? 보리모자라고 그랬죠? 이거를. 그러니까 대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맥에다가 이 보리를 뜻하는 단어를 합성한 것이 이 보리모자다. 전달되죠? 자, 다시 말하면은 그 맥과 모가 다르다. 이제 그거를 이제 표현해요. 그 증거를 좀 살펴볼게요. 옛 고서를 좀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밀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소맥. 이 계림유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 나온, 그러니까 신라 시대, 딴데 고려 때 나온 책이죠. 고려 초기에. 계림유사라는 책, 신라 말해서 요때 기록들을 보면은 맥을 뭐라고 하느냐? 밀이다. 우리 보통 밀이야. 근데 이 당시는요, 음과 훈을 따서 이두문자예요. 이렇게 글자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 나는 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을 뭐라 그러죠? 밀이라는 표현을 하고 또 향약 구국배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소맥 있죠. 소맥이 뭐라고 그랬죠? 밀이죠. 그 밀을 뭐라고 했어요? 소군. 그 세속에서 말하기에는 진맥이다. 진짜 맥이다. 진짜 맥이 뭐예요? 밀가루예요. 밀가루. 밀. 가짜 맥이 아니라 진짜 맥이야. 그래서 금양잡록이라는 책을 보면은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진짜 맥이 뭐냐? 막디밀이다. 만약에 이 맥자를 밀맥자로 보면 이해가 갑니다. 막지 밀맥에서 밀마다 이게 이두문자예요. 그러니까 그 음과 훈을 따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막디밀 이해 금방 되시게 돼요. 이것도 밀맥자고요. 여기 써 있어요. 밀맥자라고. 맥자가 밀맥자로 써 있죠. 그죠? 그리고 세속에서는 소맥 뭐 밀. 이것도 밀맥자, 밀. 뭐 동의보감에도 소맥을 밀이라고 다 써 있죠. 여기도 뭐 소맥 밀.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유언총서라는 책은 벼화변에 어떻게 했죠? 벼화변에 올레자를 썼어요. 올레자가 뭐라고 그랬죠? 밀레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밀이 되는 거야. 이해 금방 되시겠죠. 그래서 또 산림경자는 막디밀 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보리는 뭐라고 그랬죠? 대맥인데 그걸 보래. 그래서 포위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향명어로는. 그리고 여기 보리모 쭉 써 있죠. 보리모 어쨌든 그래서 다 보리로 표현이 돼 있다. 이게 달라요. 또 여기도 좀 봅시다. 여기도 만약에 다 밀맥자 다 써 있죠. 또 재밌는 거 볼까요? 승맥이라 중승자예요. 그때는 중밀로 한글 써 있어요. 임원경제단체 중밀 중의 밀이랴. 진맥 아까 뭐라 그랬죠? 진짜 맥이 뭐라 밀가루라 그랬죠? 밀 막디밀 하려고도 밀맥자로 보니까 막디밀이라는 만약에 보리 맥자로 보면 저런 발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다 구체적인 증거들이다. 이해 금방 돼. 이것도 다 밀맥 다 써 있죠. 여기는 올레자로만 써 있네. 이것도 밀레자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아예 써 있어요. 자전속이라는 책은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여기는 밀레자로 써 있어요. 아예 이렇게 이해 금방 되시겠죠. 그래서 요런 어떤 근거들이 다 그거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맥이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보리맥이 아니라 옛날에는 밀맥자로 썼다. 이제 그런 어떤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보리에 대한 거예요. 대맥 써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보면 돼요. 어떤 이런 증거들이 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런 한글 표현들이요. 옛날 책 써 있어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옛날 책에도 다 써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서를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맥이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금은 보리맥이지만 옛날에는 밀맥이었다. 이게 밀이에요. 소맥이 밀이고요. 대맥이 뭐라고 하죠? 보리예요. 그러니까 옛날 고서에서는 맥을 밀로 번역을 해야 된다. 요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근데 요새는 대맥이 맞죠. 보리로 번역을 해야 돼. 이제 그거를 좀 살펴주고 있고요. 그 내복을 또 다시 한번 보면요. 그래서 내복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올레자에다가 풀초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아까 올레자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밀레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밀가루를 복은 뭐예요? 복종시킨다 이런 말이 돼요. 밀가루를 복종시킨다.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내복이라는 단어, 이걸 무의 의미예요. 자, 무는 뭐냐? 밀가루를 복종시키는 음식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밀가루 먹고 체했을 때 먹는 특효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단어로 만든 거예요. 아예. 다시 말하면요. 이런 밀가루를 복종시킨다. 밀가루 먹은 때 체했을 때 특효약이 뭐냐? 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라면 먹죠, 라면. 맛있게 생겼어요. 요새도 라면도 또 요런 것이 맛있대 또, 야, 웃기게도. 요 라면을 먹을 때 우리가 이런 단무지를 먹어요. 그죠? 단무지를 먹는데 이게 싸구려라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밀가루 음식 먹다가 체할까봐 미연에 방지해주기 위해서 단무지를 먹는 거예요. 이해 금방 되시겠죠? 그 사실은요, 지금은 밀가루를 다 미국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싼데요. 옛날에는 밀가루 되게 비쌌어요. 우리나라는요, 밀농사 지을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밀농사에 좀, 잘한다고, 논농사가 잘 돼요. 쌀농사가 잘 돼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밀농사는요, 겨울철에 온도가 좀 따뜻해야 돼요. 너무 추우면 안 돼요. 그리고 약간 습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건조해요.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은 그게 되는데 우리는 잘 안 돼. 그래서 어쨌든 밀가루가 우리나라는 귀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떻게 했죠? 결혼식 날이나 뭐 집안에 큰 행사 했을 때는 국수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국수라고 하는 게 먹는 게 뭐 환갑잔치라든지 뭐 아니면 결혼식에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국수가 쭉 기르니까 오래오래 살아라. 뭐 금술 좋게 오래오래 살아라 이런 뜻도 있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귀했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주 먹으면은 괜찮은데 어쩌다 먹죠? 그럼 꼭 탈나요. 참 희한하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이 뭐예요? 쌀이었어요. 쌀. 쌀이 주식이다 보니까 그걸 계속 먹었어요.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체질 불문하고 쌀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편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요, 미리 주식이에요, 미리.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500년, 1000년, 몇천 년 동안 계속 밀을 먹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주식이야. 밀을 먹으면 괜찮아.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밥을 먹죠? 어쩌다 먹어요? 주식이 아니니까. 어쩌다 먹으면 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쩌다가 밀을 먹으면 체해요. 또 우리나라 사람 보통 체했을 때 어때요? 속이 안 좋다. 배탈 났다가 우리 어떻게 해요? 쌀로 어떻게 하죠? 죽을 써먹죠? 속을 살살 다스려요. 그러면 체질불문하고 써서 다 좋아져요. 서양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서양에서는 체했다. 속이 안 좋다. 그러면 밀 있죠? 밀로 죽을 쓴다든지 뭐 스프같이 만들어서 먹어요. 그러면 속이 풀려요. 왜 그럴까요? 밀이 거기는 주식이니까. 우리는 쌀이 주식이고. 이해 금방 되시겠죠? 자, 쌀과 밀은 주식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효능이. 민족에 따라.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이 주식인데
밀은 어쩌다가 먹었어요. 국수, 밀가루를 어쩌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체할 수가 있어요. 그 체하는 거를 미연에 방지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단무지나 물을 먹은 거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희한해요. 이런 거 보면. 토막상식으로 좀 알자. 또 우리가 칼국수 맛있게 생겼어요. 칼국수 먹을 때도 꼭 그 무 있죠, 무. 무 깍두기나 무 아니면 단무지하고 먹으면 맛있어요. 또 체하죠. 왜 그럴까요? 싸구려라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밀가루 음식이잖아요. 칼국수도 그걸 먹다가 혹시 체할까봐 미연에 방지해서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밀가루 음식들을 만들 때요. 칼국수 만들 때 우리가 날씨 햇빛 쨍쨍 찔 때 덥고 햇빛 쨍찔 때 칼국수 생각나요? 아니면 날씨가 우중충하고 의시를 축 끓일 때 칼국수 생각날까요? 꼭 비도 한두 방울 떨어지고 의실실 추울 때 빈대떡 생각나고 칼국수 생각나요. 희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날씨가 추우면요. 이렇게 몸 움츠러들어요. 그죠? 움츠러들 때 칼국수나 이런 걸 먹으면요. 칼국수는 밀가루는요. 이 글루텐 성분이 있어서요. 자기 부피보다 몇 배 이상 커지는 게 밀이에요. 밀의 특징은. 자, 다시요. 밀가루의 특징은요. 자기 본래 부피보다 몇 배 이상 커져요. 여기서 빵 만들 때 그렇잖아요. 요만하게 이만큼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의학적으로 말하면은 호산지게, 즉 발산하는 균이 많다고 생각들어요. 자기 부피보다 부푸니까. 그래서 그런 밀가루 음식에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짬뽕이라든지 칼국수나 물을 넣을 때 오랫동안 두면 어떻게 해요? 불죠. 뚱뚱 불어요. 물을 빨아들이니까. 희한하죠? 부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먹을 때 몸이 그래. 그랬을 때 햇빛 쨍쨍 칠 때는 어떨까요? 몸이 늘어져요. 그때 칼국수 먹으면 어떨까요? 몸이 더 늘어져 버리니까 퍼져 버리니까 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날씨 우중충할 때는 어떨까요? 몸이 줄어들죠. 그때는요 사람 심리가 몸을 약간 필 수 있는 거를 먹어야 몸이 풀린다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날씨가 우중충할 때는요 칼국수집이나 빈대떡, 밀가루 음식이 생각이 나요. 희한하게도. 자, 그럼 반대로요. 여러분이 음식점 주인이다. 내일 칼국수집 주인이야. 예를 들어서. 내일 일기예보를 봤더니 햇빛이 쨍쨍 찌고 엄청나게 더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칼국수 준비를 많이 해야 될까? 아니면 약간 덜 해야 될까요? 약간 덜 해야겠죠. 근데 내일 날씨가 우중충하고 비가 울뚱말뚱하고 의시를 추울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평상시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요령이다. 또 재밌는 거는요. 이 칼국수를 만들 때 아주 손맛 좋은 음식점 몇십 년 이상 하신 분들은요. 햇빛 쨍쨍 찌고 더울 때는요. 본능적으로 소금을 더 넣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햇빛 쨍쨍 찌고 더우니까 땀을 많이 흘려서 지치니까 소금 공급하러 얻는다. 이제 그거는 서양 시간. 그것도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맞습니다만 우리 시간 그게 아니에요. 소금은요. 바다의 기운이에요. 바다는 모든 기운이 다 응축하는데 모이는데 바다의 정수가 소금이에요. 즉 소금을 넣으면요. 응축이 돼요. 여러분들 배추 김장 담글 때 어떻게 해요? 소금 뿌리면 어떻게 해요? 쭈그러들죠. 젓갈 담을 때도 어떻게 해요? 놓고 소금 뿌리면 쭈그러든다. 이게 수축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금의 기운은 수렴하는 기운이 강해요. 자, 그러면 내일 햇빛이 쨍쨍 찌고 덥습니다. 이럴 때 칼국수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을 좀 더 넣어요. 그러면 칼국수는 퍼지는 기운이 있다고 그랬죠? 자, 날씨가 더우니까 내 몸이 늘어졌는데 칼국수는 몸이 더 늘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소금을 더 넣으면 어떻게 할까요? 퍼지는 기운이 수렴이 되니까 중화가 돼요. 그러면은 몸에서 더 잘 받아줘요. 그래서 유명한 요리집이나 아주 고수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더우면요, 소금을 더 넣어요. 칼국수를 만들 때.
희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토막상식으로 잠깐 칼국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자꾸 하는 이유는 상식을 넓혀서 여러분들 생활하는데 응용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또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서 공부를 이렇게 재미나게 하는 거지 뭐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나도 여기도 뭐 슬라이드라 뭐 이것저것 자료는 있습니다만 그냥 이런 게보다 이제 이야기가 중요한 거지 그 뭐 한자루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해서 국수 언제 먹는다고요? 명절 때나 큰 행사 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국수를 먹으려면은 뭐하고 먹는다고요? 무하고 먹어야 된다. 단무지하고 먹든 무 깍두기하고 먹든 총각김치하고 먹든 어쨌든 그게 유리하다. 또 우리 모밀국수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모밀국수도요. 이 모밀이라고 하는 게 메밀이죠, 메밀. 메밀국수가 그 일본 말은 쇼바. 이 메밀국수도요. 이 메밀이 무지하게 거친 음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 먹을 때 어때요? 요게 뭐죠? 무 가른 거죠? 이거 같이 넣어서 먹어요,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도 물론 맛 때문에 넣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메밀국수를 먹고 체할까봐 또 메밀국수를 그 독성이 생길까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즙을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해되시겠죠? 또 사실은요, 이 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뭉친 거를 풀어주는 효과를 내다 보니까 소화를 도와줘요. 그래서 메밀국수 먹고 체할까봐, 아까 말씀드렸죠? 체할까봐 넣는 것도 있고, 또 혹시 독성을 미연에 방지해준다. 이런 의미도 있고, 뭐 맛도 있고, 뭐 겸사겸사 무즙을 넣는 거다. 자,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 메밀국수집 가서 먹을 때 물을 넣을 때는 이런 의미구나. 이런 건 알고 좀 먹자. 이런 의미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 옛날 고서를 보면요. 밀가루 음식을 먹을 땐 어떻게 해? 반드시 나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밀가루 음식 먹을 때는 물을 먹어라 라는 고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그 바람은 그래서 그 스님들 있죠. 그러니까 스님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희한하게 이 사람들이 맨날 국수를 먹어. 국수를 먹으면은 열이 나서 막 체할 거면 열이 떠야 될 것 같은데 순환이 안 돼서. 근데 어떻게 이걸 먹냐? 그래도 이거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 물을 먹어서 항상 그걸 해독을 시켰구나라는 이제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이런 기록을 썼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밀가루 음식 먹을 때 뭐하고 먹는다고요? 무하고 먹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무에 대한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는 참 이렇게 생겼어요. 뭐 여러분 시골에 가면 많이 보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요 이렇게 가지고 자 무는요 뿌리는 우리가 주로 무를 이게 뿌리를 먹죠. 물론 이제 무청도 먹습니다. 무청은 이제 뭐 그게 주된 건 아니고 뿌리를 주대로 먹는 건데 뿌리는 뿌리답게 땅속으로 들어야 정상 아니야? 안 그래?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무라고 하는 놈은 반 이상은 땅 밖으로 올라온 놈이야. 희한해요. 그래서 이 가을에 무 뽑을 때가 제일 편해. 손만 대도 뽑혀. 그 정도로 무 뽑을 때가 편해요. 참 희한한 놈이에요. 깨적으로 무 뽑을 때 편한데 이런 무를 한번 좀 잘 살펴볼게. 무를 먹을 때 여러분들 이 무 머리 쪽하고 밑에 쪽을 먹을 때 어디가 더 맛있어요? 우리 무 대가리라고 그러죠. 대가리 하면 좀 속된 표현이죠. 머리 쪽하고 꼬리 쪽. 안 먹어봤어요? 에이, 맛을 느껴보세요. 그러면은 머리 쪽이 맛있어요. 또 또한 무는요 먹어보면요 이 바깥의 쪽 그러니까 안쪽하고 바깥의 쪽하고 먹으면 어디가 더 맛있을까요? 안쪽이 더 맛있어요.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맛있어요. 즉 무라고 하는 놈은 기운이 위로 밖으로 이렇게 발산한 놈이에요. 희한하게.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이 무라고 하는 놈은요 기운이 위로
밖으로 막 솟구치는 놈이에요. 무라고 하는 놈은. 예? 희한하죠? 그래서 이 맛을 느끼는 걸로 봐서도 그렇고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위로, 옆으로 발산하는 놈이니까 가운데 바람도 들죠. 이해 금방 되시겠죠? 자, 무라고 하는 놈은요. 무 자체도 땅 위로 솟구치는 놈이고요. 기운이 위로 밖으로 발산하는 놈이다니까 무 머리 쪽이나 가생이 쪽, 껍질 말고 가생이 쪽이 더 맛있어요. 속보다는. 그래서 무가 좀 오래되면 가운데 바람이 드는 거예요. 밖으로 이렇게 기운이 나가다 보니까. 이해 금방 되시겠죠? 무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를 보면요. 음식을 만들 때 물을 넣어봐요. 무지하게 시원해져요. 즉 무는 시원하고요. 묵국 먹고 뜨겁다는 사람 없어. 뜨거운 거 먹는데도 시원해. 콩나물국도 그렇죠. 희한하게도요. 콩나물국이든 묵국이든 우리는 뜨거운 거 먹어도 아이고 시원해. 속이 다 시원해 그래. 서양 사람들은 그 번역을 못해.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어떻게 뜨거운 거 먹는데 속이 시원하지? 말이 안 되는 거야. 서양 시각은 이해가 안 되고요. 동양학적인 시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무는 이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는 그 차가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뭐 오이 냉국이라는 그 묵국이나 뭐 그 동치미 얼마나 시원해요. 그래서 그 이런 거 먹는 이유가 시원하다라는 그 맛이죠. 시원하고 발산한다. 무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화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사람이 밥 먹고 체하잖아요. 체하면요 윗속에 막 음식이 꽉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뭉치면요 열이 나게 돼 있어요.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속에 꽉 뭉쳐 열이 나. 모든 물질은 집결되면 열이 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승강기에 사람 잔뜩 타봐. 열나죠. 뭉치면 열이 나고요. 흩어지면 쉽게 돼 있어요. 세상이 이친 거예요. 그래서 위장에 잔뜩 음식이 더 뭉치면 열이 확확 나게 있어요. 이럴 때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을 내려주고 뭉친 거를 풀어주니까 저절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물을 소화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무는 뭐냐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참 농사 짓는데도 매우 도움이 된다. 이익이 많더라.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옛날에 2000년 송나라 때 나온 책에도 이런 나오고요. 또 본초강문의 책을 찾아보니까 이 무라고 하는 건 어떠냐? 효능을 봐. 대학이 뭉친 기운을 확 내려주더라. 아까 내가 그랬죠? 밥 먹고 참 꽉 뭉쳐 있다고요. 그거를 대학이 아래로 크게 기운을 내려준대. 뭉친 기운을. 그럼 소화가 저절로 되겠죠. 그래서 소곡 화중이 되는 말. 곡식을 소화시킨대요. 곡식을. 화중. 중은 이럴 때 중은요. 위장. 그러니까 중심을 말해요. 중심이 화는 부드러워진다. 중화가 되더라. 속을 편하게 해준다. 이런 말들. 자, 다시 말하면은 이 본초강면한 책에도 뭐라 표현되어 있냐. 무라고 하는 거는요. 기운을 크게 내려주고 곡식도 음식물을 소화를 시켜주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뭐 다른 것들은 너무 어려워서 생략하고요. 어쨌든 파랗게 쓴 거를 좀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무밥이라고 먹어본 적 있어요? 무밥. 밥할 때 무 넣어서 한 게 있어요. 무밥을 먹으면 소화력이 그렇게 좋아져요. 속도 편안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활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무밥. 물론 기운도 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채소 중에 가장 유익한 것이 뭐냐? 무는요, 버릴 게 없어요. 여기 써 있어요. 가생, 날로도 먹을 수도 있고요. 익혀서 먹을 수도 있고요. 김치 담아서 먹을 수도 있고요. 저장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 뭐, 모든 걸 다 해먹었어요. 못하면 식초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요. 뭐, 반찬에서도 먹을 거 있고요. 국, 찌개, 뭐, 안 넣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는 모든 음식에 다 이용이 가능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무도 뿌리도 먹고, 이파리도 먹고, 다 먹고, 뭐, 별걸 다 해 먹어요. 그러니까 채소 중에 가장 좋은 거다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지요. 그래서 뭐, 이런 표현들 나서도
무즙을 먹으면은 이렇게 좋더라.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반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이재마 선생님의 드라마 보면요. 반위. 이재마 선생님 평생 이걸로 반위해야 돼. 반위는 뭐냐? 위장의 반 거꾸로 반자야. 위가요. 소화가 잘 돼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자꾸 토할 것 같이 올라오는 거야. 이게 태양인의 특징 중에 하나고 이재마 선생님이 평생 이걸로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재마 선생님이 그 사상의학을 만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고생을 했으니까 한 것도 있고요. 또 옛날 그 동의보감이라는 그 드라마 뭐 소설이 있을 거예요. 허준 나오는. 거기에 보면은 그 뭐 사실 소설상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허준의 스승이 뭐 이유태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후대 사람이에요. 소설이니까 허준의 스승으로 만들어서 산청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사실 소설상의 얘기인데요. 무슨 소설상의 얘기입니다만 그 자기 사부 그러니까 이유태가 그 반위로 사망을 하죠. 그래서 그 허준이 막 해부하는 걸로 나오는데 물론 그 드라마입니다만 그럴 때 하는 게 반위. 지금 그다음 위암, 뭐 위염, 뭐 위암, 뭐 하면 뭐랄까 토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할 때 편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반위 열격 증상에 뭐를 쓰느냐? 물을 쓴다는 거예요. 물을 끓여 먹었던 게 좋더라.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라고 하는데 음식이 잔뜩 들어가서 꽝 치면 뭐라고 그랬어요? 열이 나고 후끈후끈해진다고 그랬죠. 그거를 무가 들어가서 열을 내려주고 뭉친 거를 풀어주니까 반위가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생선회 먹을 때 밑에 뭘 쓸죠? 무채를 썰죠. 이렇게. 그죠? 아니 생선회를 따뜻하게 먹는 사람 봤어요? 생선회는 시원하게 먹어야 돼요. 그건 금방 이해되시겠죠. 생선회는 당연히 시원하게 먹는 건데 그때 무채를 썰어요. 이유는 무가 시원하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죠? 생선회에 무즙이 묻기도 해요. 그죠? 얘기는 뭘까요? 생선회 먹고 체할까봐 미연에 방지해주기 위해서 무즙을 묻혀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라면 먹고 체할까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단무지 먹는다고 그랬죠? 생선회도 마찬가지다. 이게 싸구려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또 우리가 꼭 생선국 끓일 때, 이런 찌개 끓일 때 어떻게 해요? 꼭 물을 넣어요. 그러면 시원하기도 하고 또 뭐냐? 어독, 물고기 독성을 풀어주는데 제일 좋은 게 무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생선찌개 끓일 때 서더리탕이라고 하나 이거 어쨌든 동태탕이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생선회 먹고 뭐 생선회 남은 뼈로 서더리탕 먹고 그럴 때 꼭 물을 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독, 물고기로 인한 독성을 풀어준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그거 먹고 체할까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넣는 것도 있고요. 또 생선 찌개가 시원하게 느끼라고 시원하라고 넣는 것도 있다. 또 비린내 없애는 것도 있고 이런 어떤 다목적 용도가 좀 작용을 한다. 이해되시겠죠? 무라고 하는 건 이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두부 맛있게 생겼어요? 이 두부 먹고 체했을 때 득표기 뭔지 아세요? 스토리상 어떻게 됐을까요? 무예요, 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두부집이 있었는데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처음에. 근데 며느리가 실수로 우리 두부 만들 어떻게 하죠? 콩 갈은 끓이는 거에다가 간수를 넣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응고가 돼서 이제 두부가 되는데 이 며느리가 실수로 무즙을 넣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무즙은 뭉친 거를 풀어주다 보니까 두부가 안 되는 거야. 다 풀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며느리는 엄청나게 혼났대요. 이제 그거를 지나가던 의원이 봤대요. 아, 참 재밌는 거 봤네. 근데 그러고선 딱 이제 이제 진료를 하는데 어떤 환자가 왔는데 두부 먹고 체한 거야. 근데 마침 또 그때 약이 다 떨어진 거야. 약제가.
그 스토리상 어떻게 됐을까요? 두부를 만드는데 간수를 넣어야 되는데 무즙을 넣었더니 아까 뭐라 그랬죠? 다 풀어졌다 그랬죠? 그래? 두부 먹고 체했는데 한번 무즙을 줘볼까? 무즙을 줘본 거야.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두부 먹고 체한 데는 무즙을 쓰기 시작했대요. 뭐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그 물을 먹었을 때 이 무즙이나 또 아니면은 우리 한의에서는 무씨 있죠, 무씨. 그걸 나복자라고 하는데 그 무씨를 한약재로 써요,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자 이제 소결론적으로 봤어요. 무는 누구한테 쓰면 좋을까? 체질적으로 태음인한테 쓰면 매우 좋아요. 그런 표현을 태음인 약이다 이럴 수도 있고요. 폐약이다라는 표현을 내요. 그 태음인은요 간대 패소하다 그랬죠. 제가 예전에 간대 패소, 폐가 기운이 별거 안 좋아요. 그러면 폐의 기운을 좋게 해주는 약을 쓰면 태음인은 좋아져요. 즉 편소지약. 자, 태음인은 간대 패소, 편대 너무 큰 거는 간이고요. 너무 작은 거는 폐야. 이때 작다 크다는요 사이즈가 아니라 기능이 왕성하다, 기능이 축소됐다 의미로 봐야 돼요. 그래서 태음인한테 쓰는 약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폐약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폐를 좋게 하는. 또 호산지기, 호산은 발산하는 거예요. 태음인은 기운이 울결기 쉬워요. 그래서 울결되기 쉬우니까 아까 무가 이렇게 발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발산하는 물을 먹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산지기, 호산지가 강한 걸 먹으면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 같은 얘기. 호산지기, 발산지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갖고 이렇게 봤더니 동모유구라는 책에 뭐라고 써있냐. 무라고 하는 거는 소식지갈.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음식 먹은 거를 다 소화를 시킨대요. 소화제 역할도 하고요. 갈증도 없애줘요. 지갈, 갈증을 없애준대요. 그리고 폐위라고 해서요. 그 폐가 위축이 돼서 기운이 없어서 나타나는 해소, 그 기침이에요. 즉, 폐의 기운을 좋게 해준다 이렇게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말 된다. 그래서 해수학이다. 기침하는데 나쁜 기운을 내려주더라. 뭐 창만 이게 배가 이게 몸이 이게 붓고 이러는 거에도 쓰고요. 소식 담수 가래 기침에도 쓰고요. 또 뭐 면독 밀가루 독성도 푼다. 뭐 이런 어떤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기침했을 때 기침하는데 가래가 있으면서 기침할 때 특효약이 뭔지 아세요? 무예요, 무. 무 끓여 먹는 거예요. 그럼 많이 좋아져요. 근데 누구한테 좋아요? 태음인한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애가 이유 없이 배가 볼록 나왔다든지 이럴 때 또 쓰는 게 뭔지 아세요? 무예요, 무. 왜냐면 뭉친 거를 풀어주니까. 이럴 때 쓰고요. 그래도 칼국수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뭉친 거를 풀어주는데 많이 쓰기 때문에 쓰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과도하게 음식을 먹었다 이럴 때 이제 이걸 풀어준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뭐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뭘 해 먹었을 때 뭐 하고 또 폐수 토열 이런 얘기죠. 폐가 안 좋아서 기침을 하고 토열 기침하다 보면 피까지 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물을 먹더라라는 기록들이 향약집선방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 금방 되시겠죠? 기침에도 쓴다. 또 여기 있는 고구마 맛있게 생겼어요. 이제 고구마를 쪄서 먹잖아요. 그랬을 때 꼭 우리 뭐하고 먹죠? 동치미하고 먹죠. 고구마 먹을 때 동치미하고 왜 그럴까요? 고구마가요. 이런 얘기해서 생각보다 소화가 잘 안 돼요. 고구마가. 탁하고 이게 소화가 잘 안 돼요. 그거를 혹시 소화가 안 되니까 미연에 동치미하고 먹어서 소화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것도 다 같은 이치다. 그래서 또 해주독 무는요 술 잔뜩 먹고 주독이 걸렸다. 뭐 이렇게 몸이 찌뿌둥하고 술도 머리가 띵하다 이럴 때는 물을 먹으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뭐 열나죠? 지끈지끈하죠? 무겁죠? 찌뿌둥하죠? 이럴 때 물을 먹었다. 뭉친 거를 풀어주고
갈증 나고 열 나는 거 어떻게 될까? 풀어주니까 주독이 풀리는 거. 이해되시겠죠? 또 산어열. 어열이 뭉친 거를 풀어줘야 어열이 뭉친 거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게 가능한 게 무다. 왜냐면 뭉친 거를 풀어주니까. 오림이라고 해서요. 소변이 찔끈찔끈 잘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림증이라고 해서 소변 제때 못 나가고 확 나가고 이게 안 좋아. 이거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남자는요. 여자도 그렇습니다만 소변이 시원하게 촥 잘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요. 이 골목대장을 뽑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골목대장을 뽑을 때 이렇게 꼬마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소변 보면서 누가 더 오래 싸나 오래 보나 또 멀리 보내나 그걸로 대장을 뽑아. 골목대장 뽑을 때. 근데 의학적인 측면에서 그게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소변을 시원하게 보는 게 정상이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걸 도와주는 게 무가 그러는. 왜냐하면 소변이 나가면 시원해 나가요. 뭐 막히면 잘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시원 촥 나가게 하는. 그리고 뭐 여기 그런 말도 써있네. 뭐 나중에도 설명. 인훈 연기 마시고 죽으려고 그랬을 때. 뭐 연기 마시면 어때요? 사람이 막 그 가스 중독되면 머리 아프죠. 이럴 때 무가 특효약이에요. 뭐 또 나오면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선비가 있었는데 이 산에 가다가 도적들을 만났대야. 이 도적들을 만나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도망가야지. 마침 도망갔는데 동굴이 있었다는 거야. 동굴로 도망갔어요. 동굴 있는 거 잡으려면 어떻게 하죠? 입구에다가 불을 피는 거야. 연기를 막 집어넣는 거야. 연기가 막 들어오는 거 어떻게 했어요? 비몽사몽 헤매고 막 힘든 거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뭔가 손에 잡히더라는 거야. 연기가 중독된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씹었대. 그때는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선비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살아남아서 봤더니 뭐가 있을까요? 스토리상 뭘까요? 무 말린 거 있죠. 무 말랭이가 손에 쥐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연기에 중독됐을 때 무가 특효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연기에 중독되고 중독됐다. 동치미를 먹는 거예요. 그게 지금 와전돼서 어떻게 해?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다. 연탄가스 중독되면 우리 뭐 먹죠? 동치미를 먹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서양 과학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 이해를. 근데 한의학자들은 그걸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 했죠. 연탄가스. 이렇게 중독되면 뭘. 또, 나무를 떼다 보면 연기에 중독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이 CO2 만나서 뭐 사람이 골골한, 일산화탄소 맡아서 골골한다. 또 뭐, 연기가 아니라 그냥 두통이다. 머리에 띵하다. 이럴 때도 써요. 가스 중독으로 머리가 아프든 아니면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아프든 이럴 때도 쓸 수가 있겠죠. 이럴 때 특효약이 뭘까요? 동치미 국물이 특효약이에요. 무생즙을 먹든지 묵국을 먹는다. 동치미.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수험생이다. 아니면 기말고사다. 중간고사. 시험 보다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잖아. 내가 태음인이다. 그러면 이왕이면 반찬 먹을 때 뭘 더 먹으면 될까요? 동치미를 먹어주면 공부가 더 잘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왔죠. 뭐 연기에 맡아서 죽으려고 할 때 뭐 물을 먹었더니 좋아졌더라, 살았더라, 뭐 이런 데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 뭐 이제 기록들이니까 기록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 괜히 이거 뭐 나머지 다 공부하려 힘들고 뭐 이건 전공자 알 얘기고 그냥 이런 게 있다 하면 돼요. 그리고 편정 두통이다. 두통인데 편두통, 정두통 다잖아. 두통인데 한쪽만 아프든 다 아프든 무지하게 아프든 뭘 써요? 생나복, 생무 있죠? 생무. 무생즙으로 즙을 내서 먹어라.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코피가 흘린다. 뭐 이럴 때도 쓰는데 뭐 하고 하는데 어쨌든 두통에도 물을 쓰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뭉친 거를 풀어주니까 또 시원하니까. 그래서 이제 또 태음에서 쓰는 것 중에
밖으로 뚫어준다고 그래요. 예, 무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요. 왜 통해자궁이냐? 우리가 이렇게 운동한다. 타박상 입죠? 어혈이 뭉쳐요. 이렇게 다치든지, 뭐, 부딪히는 축구 선수들. 이렇게 다친다. 예를 들어, 어혈 뭉치면 이렇게 뻘건해지죠. 뭐, 시뻘건해지고. 이럴 때 쓰는 것이 무예요. 즉, 넘어졌다. 타박어혈. 이럴 때 다 쓰는 거예요. 또, 사람이 우리 부항 뜬다고 그러죠. 어혈 뭉치면 부항도 뜨게 돼. 요런 증상에다 무를 쓰면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타박어혈 얘기해줬죠. 부딪혔을 때. 그럴 때 쓰는 거고. 여기 다 나와요. 타박어혈일 때 뭐 쓴다라, 무즙을 쓴다라,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코피를 낸다. 코피는요, 물론 서양 과학적으로는 뭐, 코의 점막이 약해서 실패 주탄다. 맞아요. 뭐,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코피 흘린 거는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주먹질 맞아서 틀린 것도 있습니다만 안 맞았는데도 코피 흘린 경우는 대부분 피가 뜨겁고 탁해서 생긴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피가 뜨거우면 열받아요. 위로 솟구쳐요. 열이 솟구치고 피가 탁해져요. 피가 탁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나갈 데가 없어. 꽉 막혀 있어. 그러면 이 중에서 구멍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이 구멍으로 탈출가 되니까 코피를 흘려줘야 돼. 왜 그래? 코피를 흘려줘야 뇌까지 안 갈 거 아니야. 코피를 안 흘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뇌까지, 컴퓨터까지 영향을 줘. 컴퓨터 폭발하면 어떻게 돼? 사람 가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안전장치랄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전압이 갑자기 흘리면 어떻게 돼? 뭐 차단기 내려가듯이 휴즈 나가듯이 코에다 그 장치를 해놓은 거야. 조물주가. 그래서 피가 뜨거워서 뭐 몰려. 열이 솟구칠 때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코피를 흘리게 만들어 놨어요.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참 이게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인간을 그 코피가 나오는 이유 중에 아까 뭐라 그랬죠? 피가 뜨겁고 탁해서 나오는 거야. 그랬을 때 그거를 좋게 해주고 치료해 주는 게 무다. 이게 무가 특효약이야. 아이들이 코피 흘릴 때 열이 나서 코피 흘린다. 특히 태음인이 그렇다. 특효약이 무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렇게 코피를 흘리고 하면은 우리는 무즙을 먹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특효약이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좀 나와요. 그렇게 하고 뭐 여기에 보면은 또 뭐 그 유기체 그 기가 뭐 역으로 망동 기가 막혀서 엉뚱한 데로 흐른다든지 이럴 때 물을 먹었더니 제일 학이 기운을 나쁜 기운을 내려주더라. 뭐 이런 효과들이 좀 나오고요. 참고적으로 무즙에다가 무해주를 섞어 먹는다고 했는데 무해주는 뭐냐면은 좋은 술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엔 술을 오랫동안 보관하다 쉬니까 신다고 그러죠. 식초가 돼버리니까 술에다가 회를 넣어요. 그러면 술이 식초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맛은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회를 안 넣은 술. 그건 좋은 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즙만 먹지 말고 거기다가 술하고 같이 먹으면 더 좋다. 이런 기록들이 좀 나와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무즙은 비눅, 코피가 흘리지 않는다. 코피가 뭐 비눅이라도 코피 흘리는 거야. 코피가 흘리지 않을 때 코에다가 무즙을 넣기도 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먹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냥 먹지 말고 술하고 같이 끓여 먹으래요. 그러면 더 좋다. 또 물을 먹으면 무지무지해 좋다. 이런 말들이 써 있습니다. 또 아까 뭐라고 했죠? 이런 뭐 두부 만드는 과정들이에요. 이렇게 갈아서 또 불을 떼서 우리가 끓이고 이랬을 때 뭐 이렇게 끓이고 지지고 볶고 다시고 해서 이렇게 뜨면은 두부가 되고 두부가 만들어지면은 그래서 이렇게 두부가 만들어졌을 때 뭐 이렇게 또 하는 과정들을 보이는데 두부 먹고 채했을 때도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무가 좋다고 그랬죠.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록도 보면은 뭐 그 무 먹고 체했을 때 뭐 이런 뜻 좋더라 이런 말들이 이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 씨를 약으로 써요. 이게 꽃과 씨를 약으로도 쓰기도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뭐 씨를 약으로 써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풍담, 가래가 나온다든지 그 이럴 때 쓰고요. 뭐 토열, 농열, 그러니까 이렇게 진한 가래 나오고 뭐 기침한다든지 이럴 때 뭐 다 쓴다. 뭐 두풍,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럴 때도 쓰고 하는 기록들이 이런 건 넘어갈게요. 이기작용이라고 해서 기운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든대요. 사람 몸을요, 기운을 소통을 잘 해준대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무다. 이렇게 생각이 편해요. 그런 과정들의 효능이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기작용이니까 이제 기창이라서 기혈음이 안 돼서 몸이 붓는 거예요. 이럴 때도 쓰고요. 뭐 여러 가지 씁니다.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갈게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말을 못 한다든지 또 뭐 기의 흐름이 갑자기 말을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든지 우리가 어이가 없으면 말 못 한다 그러죠. 이런 데도 쓰고 은진에도 쓰고요. 뭐 치 아플 때도 쓰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써요. 그리고 기침, 아까 얘기했었죠? 기침에 많이 써요. 해소가침, 뭐, 이런, 해소기침, 뭐, 이런 때 많이 쓴다. 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거는. 기침인데, 오래된 기침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쓰고요. 천식에도 쓰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제가 뭐, 또 마지막 게는 이제 좀 빨리빨리 나갔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봐서요. 이 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내복이라고 하는데, 내복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올레자가 아니라 옛날에는 밀가루 내자다. 그래서 밀을 복종시키는 게 무의 특징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다. 그래서 우리가 단무지 이제 국수나 라면 먹을 때 밀을 먹는 거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하나는 내복이라고 그래서 내복은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뿌리는 뿌리답게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땅 위로 솟구친 놈이다. 희한한 놈이다. 땅 위로 솟구치고, 오히려 시원하다. 그래서 물을 먹으면 시원해지고 몸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뭉친 거를 풀어야 열날 때 특히야 코피에도 좋고, 뭐, 연계 중독될 때도 쓰고, 소화될 때 쓴다. 이런 것들이 다 밀의 특징과 연결시키면 된다. 그래서 사상의학에서는 밀을 호산지기나 발산지기, 통에 밖으로 뚫어낸다는 이런 데 쓰기 때문에 태음인한테 주로 사용하는 걸로 한의학에서, 사상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는 무에 대한 특징과 효능, 특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런 어떤 것들을 상식을 여겨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응용을 좀 해보자. 이건 뭐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뭐 우리가 음식 안 먹는 사람 있어? 남자는 안 먹나? 무슨 소리야? 다 먹지. 먹으면서 최소한 상식적으로 여겨도 재밌을 것 같아서 이번 주 수업은 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든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